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성포고등학교 2학년 수학 1을 가르치게 된 박찬기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작년에도 아마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 다시 만나게 돼서 되게 반갑고, 근데 또 안타깝게도 올해 그 2021년도의 시작을 이렇게 원격 수업으로 시작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원격 수업도 전면적으로 실시간으로 하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평소보다 작년보다 훨씬 더 성실하게 수업에 임해야 된다는 거 좀 잘 알아두기 바라고, 매 시간을 그냥 일반적으로 등교하는 등교 수업과 동일하게 수업에 임해주기를 바래요. 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2학년이 돼서 이제 또 수학을 배우게 됐는데, 2학년에 이제 처음 여러분들이 이제 1학기 때 배우는 게 바로 수학 1이라는 단원이죠. 예, 수학 1이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수학 2를 이제 2학기 때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한 과목을 1학년 때는 고등학교 수학이라는 과목을 1년 동안 배웠다면 2학년 때는 1학기 때, 2학기 때 배우는 과목이 달라요. 수학이. 그래서 한 학기에 한 과목이 끝나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해야 1학기 안에 과목의 성적이 다 결정이 돼버린다. 그런 거니까 한 시간을 좀 소중히 생각하고 좀 열심히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 1에서 배우는 우리가 이제 것들은 이제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예, 여기 이거를 처음에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 함수를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수열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제 뭐 하나하나 이제 천천히 배우면 되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또 2학기 때는 이제 미분이나 적분 이런 것도 배우게 되는데, 일단 1학기 때는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배우게 되는 게 이제 바로 지수라는 건데, 지수. 자, 지수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지수하고 이제 로그도 배우죠. 지수와 로그. 근데 지수 로그 중에서 지수를 먼저 배우게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지수가 뭔지 이렇게 좀 역사적 배경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오늘은 조금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오늘은 이제 지수에 대한 간단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때 배운 지수 법칙, 그리고 거듭 제곱근이 무엇인가, 뭐 요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우리가 본격적인 본격적인 부분은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크게 부담 갖지 않고 들어도 되겠어요. 자, 지수란 뭐냐면, 자,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시간이 이게 지남에 따라서 점점 뭐가 커지냐면은 경제 규모도 커지고, 그럼에 따라서 다루게 되는 숫자도 점점 커지게 됐어요. 여러분들 뭐 단순하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금액이 한 뭐 몇천 원, 뭐 콩나물이나 생선 같은 거 살 때는 한 몇천 원, 뭐 많아봐야 몇만 원 요 정도 얘기를 하겠지만, 뭐 몇천 원 혹은 몇만 원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장의 규모가 커져서 무슨 LG나 삼성 같은 기업끼리 무슨 거래를 한다. 그러면은 다루는 게 뭐 몇천 원, 몇만 원끼리 막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진 않을 거 아니야. 한 몇십억이 뭐야? 한 몇백억 이렇게 다룰 수도 있지. 그치? 몇천억이 될 수도 있고. 자, 이런 돈들이 오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위가 점점 커진다. 다루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진단 말이야. 이 경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천문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가까운 거리는 한 몇 미터, 뭐 몇백 미터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지구와
뭐 토성 사이의 거리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막 미터나 이런 걸로 얘기를 하려면 공이 엄청나게 붙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수가 돼버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그냥 별 생각 없이 다뤘던 그런 숫자들 가지고서는 도저히 큰 수를 표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큰 수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효과적인 표현법이 있을까? 큰 수를 다루기 위한 표현법을 위해서, 큰 수를 다루기 위해서 조금 적절한 표현법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지수다라는 거야. 이 지수라는 걸 이용하면 아주 큰 수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얘들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면은 이게 공이 몇 개 붙어야 되는지 알고 있니? 100만 원이면은 공이 6개가 붙어요. 100만 원만 돼도 공이 6개나 붙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숫자를 다루기가 쉽지 않아. 얘들 100만, 근데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10의 6승이라고 6제곱이라고만 표현하면 돼. 그러면은 굉장히 큰 수가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이 되지. 이런 걸 이게 지수 표현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게 지수 표현이야. 이게 100만 원이면 차라리 난데 니네들 예를 들어서 우주의 크기가 얼마인지 알아? 우주 스페이스 우주의 크기가 있잖아. 선생님도 찾아보니까 야 이거 나 장난 아니더라. 88 다음에 공이 몇 개가 붙는 줄 알아? 공이 26개가 붙어. 이런 거를 얘네들이 우주의 크기를 다룰 때마다 이렇게 공을 26개씩 쓰잖아? 그러면은 이거 불편해서 이거 얘기를 못하지. 근데 이것도 지수로 다루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88 곱하기 10의 26승이라고만 하면 돼. 그러니까 공이 붙어있는 개수만큼 여기 이제 적어주면 되는 거지. 너무나 편해지지. 그러니까 큰 수, 아주 작은 수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큰 수도 지수라는 것을 이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다룰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경제나 천문학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할수록 지수의 표현이 점점 발달해지고 또 지수끼리의 계산도 우리가 다루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오늘부터 앞으로 몇 차시에 거쳐서 이 지수의 계산이라든가 그런 요 지수에 관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그는 뭐냐면 이게 큰 수도 문제지만 이 큰 수끼리 더하고 빼는 건 사실 괜찮아. 우리가 더하고 뺀다는 건 숫자들이 아무리 커도 더하고 빼는 건 그렇게까지 뭐 귀찮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큰 수끼리 곱하는 건 있잖아. 이건 미쳐버리는 거야. 얘네들 예를 들어서 몇십 곱하기 몇십만 해도 짜증나잖아. 그치? 근데 이게 몇십 곱하기 몇십이 아니라 두 자릿수 곱셈이 아니라 한 뭐 몇천만에서 몇십억을 곱해야 된다. 이러면 있잖아. 이게 계산기가 없던 시절에는 특히 옛날에는 이거는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큰 수의 곱셈이나 나눗셈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해서 옛날 사람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큰 수의 계산을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어. 특히 천문학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계산하다가 괄호로 밤새 계산하다가 아침에 부인이 똑똑 여보 뭐 괜찮아요 하고 들어가 있으면 천문학자가 죽어 있는 거야. 코피 흘리면서. 뭐 달과의 거리 같은 거 계산하다가 죽어 있는 거야. 그것처럼 옛날엔 천문학자들이 어떤 큰 수를 계산하는 사람들의 그 과로가 굉장히 심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큰 수의 곱셈이나 나눗셈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누가 생각해내냐면 영국 하면은 조금 더 영국의 스코틀랜드라는 지역이 있어요. 영국 스코틀랜드에 네이피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네이피어는 이제 스코틀랜드의 귀족이었어, 귀족. 그래서 나중에 사진도 나올 텐데 이 사람이 로그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큰 수의 곱셈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돼요. 큰 수의 곱셈이나 나눗셈을. 그래서 우리는 이
로그라는 것이 과연 어떤 계산법인지, 어떻게 하면 로그를 이용해서 큰 수의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얘기들도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될 거고, 또 이것들을 함수로서 어떤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는 어떤 형태를 띠는가, 이런 얘기들도 최종적으로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오늘은 일단 지수에 대한 지수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표기법을 먼저 배워볼 것이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배운 간단한 지수 법칙을 리뷰해보는 걸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교과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교과서를 보면 수학의 교과서를 다 받았을 거예요. 자, 우리가 첫 단원에 이제 지수와 로그를 배우게 되고, 이게 몇 페이지냐면 10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와있죠. 수학을 공부할 때 큰 수의 곱셈과 나눗셈, 제곱과 세제곱처럼 성가신 것이 없다. 그렇죠. 큰 수를 곱하고 나누고 이러는 건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런 거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계속 생각했다라고 누군가 네이피어라는 사람이 생각을 했대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로그를 처음에 발명한 사람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11페이지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이제 먼저 지수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보세요. 자, 보세요. 지수를 표현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수를 계속 곱하는 거, 똑같은 수를 계속 곱하는 거를 우리가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거듭제곱을 하면은 숫자가 엄청 금방 커져. 그러니까 아주 큰 수도 똑같은 수를 몇 번 곱했느냐를 가지고 쉽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 100만도 공이 6개인데 이것도 10이라는 어떤 동일한 숫자를 6번만 곱하면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굉장히 간략해지지. 그러니까 어떤 동일한 숫자를 몇 번 곱했냐를 가지고서는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의 N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걸 이제 A의 거듭제곱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5를 3번 곱해. 그럼 이거는 어떻게 표현한다? 5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그리고 뭐 2를 4번 곱해. 그럼 이건 뭐가 되겠어? 2의 4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아주 큰 수도 이렇게 지수 표현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도 이제 명칭이 있는데 여기서 계속 곱하는 수 있잖아. 계속 곱하는 수. 요거를 우리가 밑에 있다는 뜻에서 밑이라고 불러요. 밑. 타당한 표현이죠. 밑에 있잖아. 그러니까 밑이라고 불러.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수. 그러니까 곱하는 횟수죠. 밑을 몇 번 곱하느냐. 이게 4번 곱했잖아. 그러면 이게 4가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지수라고 한다는 얘기야. 요거를 지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수 표현이라는 건 밑에 지수가 붙어있는 형태죠. 작은 숫자로. 그래서 몇 번 곱하냐. 곱하는 횟수로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지수가 지금은 곱하는 횟수니까 당연히 자연수인데 우리가 얘기를 진행하면서 요 곱하는 횟수인 요 자연수 부분을 0이나 혹은 음수 좀 더 확장을 해서 유리수나 무리수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수가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 지수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 지수 법칙들을 배웠는데 이 지수 법칙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다시 한번 조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수 법칙은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 A의 M 플러스 N제곱이다 라는 건데 이것은 무슨 뜻이겠느냐. 자, A의 M제곱이라는 건 A가 N번 곱해져 있다는 거고 A의 N제곱이라는 건 A가 N번 곱해져 있다는 얘기겠죠. A가 이거는 N번 곱해져 있고 요거는 A가
n번 곱해져 있겠죠. 앞에는 n번 곱해져 있고 뒤에는 n번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얘네들을 곱하면 있잖아. a가 몇 번 있는 거야? a가 총 몇 개 있는 거야? 앞에 m개, 뒤에 n개 있으니까 m 더하기 n개 있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a의 m 플러스 n승이다 이런 얘기야.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앞에 있는 개수랑 뒤에 있는 개수를 곱하면 당연히 전체적으로는 곱해져 있는 그 개수를 더하게 되는 거죠. 예, 이게 1번 법칙이다. 예, 이게 다 이런 식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a의 m제곱의 n제곱은 a의 mn제곱이다. 이거는 왜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는 거지? 이거는 이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5의 제곱의 세제곱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5의 제곱을 3번 곱했다는 얘기잖아. 이게 곱하는 횟수잖아. 그러니까 5의 제곱, 5의 제곱, 5의 제곱 이렇게 5의 제곱을 곱한 횟수란 얘기야. 이게 3이라는 숫자는. 그러면은 5의 제곱이라는 것도 5가 2번 곱해져 있는 거잖아. 5가 2번 곱해져 있고 5가 2개 곱해져 있고 5가 2번 곱해져 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그게 3번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5가 몇 개 곱해져 있는 거야? 5가 총 6개 곱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5가 2번 곱해져 있는 걸 3번 곱했으니까 총 6번 곱한 거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은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러니까 곱하는 횟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괄호 밖에 있는 요 n제곱은 요 안에 거 두 개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곱한 횟수니까 이건 a, b가 n개 곱해져 있다니까 당연히 자,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2 곱하기 3이 3개가 곱해져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2 곱하기 3, 2 곱하기 3, 2 곱하기 3이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2도 3개고 3도 3개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3이 이게 형태로만 보자면 요 안으로 들어와서 2도 3개고 3도 3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4번. 4번도 마찬가지다. 이게 지금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이거는 예를 들어서 3분의 2의 4제곱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3분의 2가 4번 곱해져 있는 거잖아. 3분의 2가 4번 곱해져 있는 거잖아. 곱한 횟수니까. 그러면은 밑에는 3이 4개 있고 위에도 2가 4개 있으니까 3의 4제곱, 2의 4제곱이 되지.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형태로만 보자면 요 괄호 밖에 있는 n은 위아래에 동일하게 곱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5번이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건데 나눗셈이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복잡하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고 있어. 요 m이 n보다 큰 경우,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큰 경우, 같은 경우, 그리고 뒤에 게 큰 경우, n보다 n이 큰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려운 거지 실제 계산할 땐 너무 쉬운 거야. 한번 예를 들어볼게 선생님이. 자, 니네들 예를 들어서 5의 제곱 곱하기가 아니죠. 5의 제곱 나누기, 응? 5의 제곱 나누기 5의 4제곱을 한다고 쳐. 근데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거야? 이게 나누기라는 건 사실 분수죠. 5의 제곱, 5의 4제곱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이게 있잖아. 위에는 5가 2개 있고 밑에는 5가 4개 있다는 얘기야. 그럼 있잖아. 5가 이게 약분이 되면은 결국에는 분모에만 5가 2개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뒤에 게 크면 결과적으로는 밑에 게 많이 남으니까 결국 4 빼기 2가 돼서 2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지. 만약에 이제 뒤에 게 크면은 분모가 더 개수가 많으니까 다 떨구고 나서도 분모가 남으니까 결국에는 n에서 m을 뺀 형태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반대로 5의
뭐 예를 들어서 세제곱이 아니라 왜 안 지워지니? 어? 왜 안 지워지니 이거? 잠깐만. 자, 5의 5제곱 나누기 5의 세제곱을 했다고 해보자. 그럼 이거는 5가 5개 있는 것에서 분자는 5가 5개 있고 분모는 5가 3개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게 하나 이렇게 약분을 해주면 위에가 2개가 남지. 그래서 5의 2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개수니까 5에서 3을 빼서 2가 된다. 그래서 위에 게 크면 앞에 게 크면 그냥 앞에서 뒤에 걸 뺀 거가 된다. 개수가 같으면 어떻게 돼? 5의 세제곱 나누기 5의 세제곱. 그러면 이거는 똑같이 5가 되니까 다 약분이 돼서 1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생각을 하면은 어려울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지수 법칙들은 간단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 나갈 그런 지수 법칙을 이제 계속 확장을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그런 공식들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들은 횟수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1번을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를 잠깐 정지시켜 놓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a, b의 세제곱 곱하기 a제곱 b의 제곱이 뭐냐? a, b는 0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a, b의 세제곱은 뭐죠? 이거는 이제 A 하나 B가 3개 있는 거고 이거는 A가 2개 B가 3개 있는 거야. 그러면은 A끼리 생각하면 A는 총 몇 개가 있는 거야? 1 더하기 2가 돼서 3개가 있는 거고 B는 몇 개가 있는 거야? 3 더하기 4가 돼서 총 7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A는 3개, B는 7개다. 그래서 A의 세제곱, B의 7승 이런 식으로 같은 밑을 가지고 있는 것끼리 지수를 더하면 되겠죠. 자, 2번은 어떻습니까? A제곱 B의 세제곱은 이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건 A가 2개, B가 하나 있는 요거를 3번 곱한 거란 말이야. 3번 곱한 거다. 그러면은 이거는 각각의 해준 거랑 똑같다. 각각의 해준 거랑. 그러면은 A는 6제곱이 되고 B는 3제곱이 되겠죠. 예, 이렇게 각각 해주는 거다. 자, 3번은 어떻습니까? 3번. 이거 이상하게 안 지워지더라, 이 타이밍에. 내가 뭐 이게 사용법을 잘 모르는 건가? 예. 봅시다. 이게 A 4제곱, B 3제곱인데, 여기 뒤에 나누기가 있네? 예, 나누기 하기 전에 요 지수를 이렇게 해줍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B가 2 곱하기 6제곱이 돼서 6제곱이 되고, 2, 3, 6이니까. 그 다음에 A는 3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나누기도 곱하기로 좀 고쳐줄까요? 곱하기로 하면 이게 역수가 되겠죠? B의 6제곱, A의 3제곱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게 지금 곱하는 횟수잖아. 그럼 분자에 A가 4개 있고 3개가 있어. 그럼 좀 A가 7개가 있겠죠. 근데 이게 분모가 B가 6개가 있고 이건 B가 3개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B가 3개밖에 안 남겠죠. 그래서 B 세제곱 분의 A 7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주고 요 지수라는 거는 곱한 횟수로 생각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예,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 지수 법칙에 대해서 배우고 또 중학교 때 배운 지수 법칙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복잡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거듭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얘들아 어떤 수를 있잖아. 곱하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를 있잖아. 제곱하면 뭐가 돼, 얘들아? 5를 제곱했다는 건 5를 2번 곱했다는 얘기니까 25가 돼요.
자, 이거 어려워, 쉬워. 쉽잖아. 5의 제곱은 25다. 5를 두 번 곱하면 25가 된다. 그치?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 밑을 두 번 곱했더니 25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이 5를 지워봐. 그리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아까는 5를 제곱해서 25가 됐다 이렇게 해서 결과에 관심을 뒀다면 과연 뭐를 제곱해야 25가 될까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치? 안 그래? 우리가 뭔가를 제곱해서 25가 됐다. 그러면은 거꾸로 뭐를 제곱해야 25가 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수 x를 n제곱해서 a가 됐다. 이거 조금 쉬운 얘기부터 하자. n제곱이 아니라 제곱을 해서 x를 제곱해서 a가 됐다. 그러면은 요 x를 일단 a는 x에 뭐가 되는 거냐면 뭐가 돼요? 제곱이 되죠. 제곱. x를 두 번 곱한 결과니까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요 x는 a한테 뭐냐는 거야. x는. 이 x는 뭐라고 불러야 되냐? a한테는. x는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르자는 거야. 제곱근. 자, 이게 이해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5를 세제곱하면 125가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125는 5의 뭐야? 세제곱이야. 세 번 곱했으니까 세제곱이라고 부르자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그러면 5는 125에 뭐냐는 거야. 세제곱근이라고 부르자 이런 얘기야. 세제곱근. 그러니까 근자가 붙는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결과 5를 제곱해서 25가 나오면은 그 25는 어떤 결과잖아. 그럼 그냥 제곱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그 제곱을 만들었던 그 원래값, 그 원래값은 그 125에 뭐냐는 거야. 그거는 제곱근이라고 부르자. 우리가 엄마 아빠처럼 누구의 아빠가 누구다. 철수 아빠가 철수의 아빠가 뭐라고 할까? 만수라고 하면 만수의 아들은 철수다. 뭐 이 정도 개념이에요. 만수의 아들은 철수다. 이런 식으로 5의 제곱이 25면 25의 제곱근은 5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제곱과 제곱근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5를 제곱하면 25가 돼요. 맞죠? 근데 사실 마이너스 5를 제곱해도 뭐가 돼요? 25가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5의 제곱은 25고 마이너스 5의 제곱도 25지만 25의 제곱근은 5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5도 있다는 얘기야.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철수랑 영희가 다 만수의 자식들이야. 그러면은 철수 아빠도 만수고 영희 아빠도 만수지만 만수의 자녀라고 한다면 철수만 있는 게 아니라 영희도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것의 제곱이라는 거는 한 개밖에 없겠지만 어떤 수의 제곱이라 그러면 하나밖에 없죠. 그냥 제곱하면 그 곱한 거니까. 어떤 것의 제곱은 하나밖에 없지만 어떤 것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자식이 여러 명 있듯이 제곱하면 하나밖에 없지만 제곱근은 여럿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그 m제곱한다. x를 n제곱해서 a가 되면은 이거는 사실은 이 x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n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n개의 제곱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n개의 n제곱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3이면은
그 세제곱근이 3개란 말이야. n제곱근은 n개가 있어요. 우리가 2차 방정식에 근은 2개가 있고 3차 방정식은 3개가 있듯이 그러니까 n제곱근은 n개가 있단 말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그 중에서 실수인 것을 찾는 거는 실수인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해보겠지만 실수인 거는 많아봐야 2개예요. 그래서 어떨 경우에 n제곱근은 이제 복소수 범위에서 n개가 있지만 과연 그 중에서 실수인 것은 몇 개 있느냐. 이 얘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걸 정리해 보자면 오늘은 지수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죠. 그쵸? 지수가 뭐냐? 곱한 개수다. 맞죠? 지수는 곱한 개수다. 그리고 곱하는 값은 밑이라고 하고 그 곱한 횟수는 지수라고 한다. 그리고 중학교 때 배운 지수 법칙을 배웠고 또 그것에 뭘 배웠습니까? 지수 법칙을 이용한 계산도 몇 개 해봤죠. 그 다음에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n제곱해서 a가 됐다. 그러면은 그 뭐가 a의 n제곱근이 된다. 이런 얘기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일반적으로 자,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거를 우리가 xn제곱 a다. 이때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른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구체적인 수로 생각하면 돼. 6의 세제곱근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뭔지 모르니까 그 x라고 한다면 x를 세제곱하면 6이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 x를 6의 세제곱근이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결국 그런 x는 3차 방정식이니까 3개가 있으니까 복소수 범위에서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실수는 3개가 아니라 그것보다 적은 개수가 있는데 그걸 몇 개가 있고 그것을 찾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